눈이 왔죠?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네요. 눈은 온 거 보셨나요? 첫눈인데도 한방눈이 참 소담스럽더라고요.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나디아입니다. 아이템북스의 한 권으로 읽는 이야기 세계사 보고 있죠? 오늘은 8번째 챕터 시민혁명과 국가통일에서 이탈리아의 통일을 보도록 할게요. 이탈리아의 통일. 서로 다른 생각들. 19세기 초 이탈리아는 여러 국가들로 나뉘어 있었다. 남쪽은 부르봉가의 왕이 시칠리 섬에 왕국을 세워 다스리고 있었고, 중부에는 교황이 다스리고 있었다. 또 북부는 합스부르크 제국이 롬바르디와 베네치아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고, 그 밖에도 토스카나, 파르마, 모데나는 오스트리아에 속해 있던 귀족들이 다스렸고, 사르데냐 섬은 이탈리아 개인 사부와 왕조가 각각 맡아 다스리고 있었다. 이탈리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러한 정치적인 분할보다 문화적 또는 경제적 분할에 있었다. 이탈리아의 모든 곳에서 사람들은 통일을 바라는 생각보다는 서로 자기 지방의 전통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았다. 이 때문에 북쪽 도시인들은 남쪽 시칠리아인들에 대해 같은 민족으로서 친밀감이나 동포의식이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도시에 사는 중산층을 제외하고 이탈리아인들은 그들의 사회가 신에 의해 지켜지는 것으로 굳게 믿고 있었다. 왕이나 교황의 명령이 옳다고 믿어 따랐고, 프랑스의 혁명이 정신이나 의회 정부, 평등, 자유 등은 모두 무관심했던 것이다. 프랑스 혁명 기간 동안에 나폴레옹이 이탈리아를 점령하면서 프랑스는 이탈리아 내의 여러 나라들 사이에 장벽을 허물었다. 각 나라를 잇는 도로를 만들고 모든 이탈리아에 똑같이 해당되는 법률을 마련했으며, 프랑스에 점령된 이탈리아도 프랑스와 같은 한 국가란 생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었다. 이탈리아의 중산층은 외국인 지배자를 물리치고 통일을 해야만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가 될 것으로 굳게 믿고 있었다. 상인과 제조업자들은 나라가 분할된 상태에서는 서로 상품을 보내거나, 상인들이 여행할 때도 각 나라에서 요구하는 세금이 서로 다르고, 여행할 때도 불편한 점이 많아 매우 불만이 많았다. 나폴레옹이 점령한 뒤 관리 생활을 해오던 중산층도 통일된 이탈리아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과거 찬란했던 로마 제국을 세웠던 민족으로서의 이탈리아의 자랑스러운 정신을 국민 가슴에 새겨주는 데도 힘썼다. 자기 민족의 영광과 빛나는 국민 정신을 담은 소설, 희곡, 시, 역사 등을 널리 보급시켰다. 혁명의 실패. 1815년 나폴레옹이 무너진 뒤 이탈리아에서는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찾기 위한 비밀 조직과 모임이 곳곳에서 활발하게 일어났다. 그 대표적인 것이 카르보나리였다. 1820년 카르보나리는 중산층과 군인들로 조직된 시칠리 왕국에서 한때 자유주의 운동을 일으켜 국왕 페르디난트로부터 헌법의 제정과 의회 구성 약속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메테르니히가 이 일을 가로막는 바람에 그들의 계획은 실패했다.
1831년에서 2년 사이에 비밀 조직인 카르보나리가 교황명에서 다시 자유주의 운동을 일으켰으나 오스트리아가 나서는 바람에 성공하지 못했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농민들은 카르보나리 운동에 무관심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통의 지배 계급을 보호하고 나서 결국 실패하게 된 것이다. 거듭된 실패 속에서도 이탈리아의 독립과 통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 생애를 바친 지도자가 있었다. 바로 주세페 마치니였다. 그는 자유주의자였으며 민족주의자였다. 마치니는 로마는 자유로운 민족,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꽃피우는 새로운 유럽의 중심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그는 1831년 어느 사건의 관련자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후 나라 밖으로 쫓겨났는데 이 기간 동안 그는 카르보나리를 대신하는 새로운 이탈리아를 만들었다. 이 조직은 대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혁명을 위해 자기의 젊음을 마음껏 불살랐다. 마치니는 참다운 혁명이란 같은 민족끼리의 깊은 사랑이 없이는 혁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1834년 마치니를 따르는 집단이 스위스에서 사부아를 공격했다가 실패했고 다른 곳에서도 1837년, 1843년에서 44년까지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이탈리아는 계속 서로 분할된 상태로 남게 되었고 북부는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마치니는 1848년 초기에는 로마 공화국의 제1집정관으로 선출되기도 했으나 루이 나폴레옹의 군대에 의해 교황이 다시 정권을 잡자 쫓겨나고 말았다. 카브루 백작. 이탈리아의 민족주의자들은 이탈리아 왕조인 피에몬테 사르데냐 왕국을 비롯해 북부의 오스트리아 세력을 모두 몰아내야만 통일이 가능할 것으로 믿었다. 이러한 가운데 카밀로 벤조 디 카브루 백작이 이와 같이 큰 임무를 띠고 나타났다. 그는 피에몬테 사르데냐 왕국의 수상으로 이탈리아 통일을 완성할 일을 맡게 되었다. 자유주의자였던 마치니와는 달리 카브루는 결코 꿈을 앞세우지 않았고 웅변으로 일반 대중을 휘어잡지도 못했다. 카브루는 조심성이 많고 현실을 철저하게 따져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이탈리아 통일을 위해서는 국민이 총과 칼을 들고 일어나야 한다는 마치니의 뜻은 현실성 없는 공산적인 것이라고 강렬하게 비판했다. 카브루 역시 이탈리아의 통일을 위한 새로운 계획은 마련하지 못했다. 카브루의 희망은 북부 이탈리아에서 오스트리아를 내쫓고 몬바르디아와 베네치아를 피에몬테, 샤르데냐 왕국의 영토로 만들자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오스트리아를 내쫓기 위해서는 결코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다. 힘이 가능한 동맹국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다. 영국이나 프랑스의 관심을 끄는 일이 필요하다고 그는 판단했다. (1855년)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해 영국과 프랑스가 힘을 합쳐 크림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때 카브루는 러시아를 비난하면서 영국, 프랑스와 손을 잡았다. 이것은 카브루가 영국과 프랑스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한 계산된 계획이었다. 카브루는 나폴레옹 3세의 도움을 얻을 기회를 만들고 나폴레옹 3세는 북부 이탈리아를 오스트리아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서 프랑스의 지배를 받도록 하려는 야심을 품게 되었다. 나폴레옹 3세는 이와 같은 치밀한 계산으로 이탈리아의 통일을 거들게 되었다. 프랑스의 도움을 받게 된 이상 샤르데냐가 그 전처럼 오스트리아에게 힘없이 무너지게 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았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는 이같이 중요한 때에 카브루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카브루는 남의 나라의 힘을 빌려 자신의 계획을 실천한다는 일이 몹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결국 샤르데냐는 그나마 롬바르디아를 얻은 것만으로 만족해야 했고 프랑스에게는 약속한 대로 니스와 사부아를 넘겨주었다. 카브루로서는 실망이 크지 않을 수 없었다. 카브루는 파르마, 모데나, 토스카나에서 일어난 혁명 세력들이 스스로 샤르데냐에 통합되기를 바라는 결과를 가져다 주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됐다. 그 후 샤르데냐 왕 빅토르 에마뉴엘은 1861년 3월 17일
자신이 이탈리아의 유일한 국왕임을 선포하고 가리발디가 넘겨준 남부 지역을 이탈리아 왕국의 영토로 만들어버렸다. 오스트리아가 차지하고 있던 베네치아 지역과 프랑스가 지키고 있던 로마시는 새로운 이탈리아의 영토는 아니었다. 이탈리아는 베네치아를 얻기 위해 프러시아와 손을 잡고 1866년 보어 전쟁에서 오스트리아를 무너뜨리고 그 대가로 베네치아를 얻었다. 1870년 보불 전쟁 때 프랑스 군대가 로마에서 떠나게 되었고 이탈리아는 곧 로마시에서 교황의 세력을 누른 다음 이탈리아의 수도를 로마로 정했다. 마침내 1870년 통일 이탈리아 국가를 이룩하게 됐다. 남의 나라 힘을 빌려 계획을 실천하려던 카브루. 왠지 나당 협력이 떠오르는데요. 이 부분 음악 너무 좋지 않나요? 가끔 책 읽다가 음악이 너무 좋아서 텀이 좀 생기죠? 와이뉴스 외전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요. 겨울은 봄을 준비하기에 가장 적기다 입니다. 날씨 좋으면 나가서 놀고 싶잖아요. 이파리는 모두 떨어졌어도 그 봉우리 안에 새로운 봄을 준비하는 잎사귀들이 있겠죠? 와이뉴스 외전 59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60번째 시간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아주 특별합니다.